네, 이번 주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였죠. 오세훈이 다시 토어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난리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처음에 토어제 해제한 다음에 인정을 안 하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뛰고 잠시 렐리트 중심으로 막 5억씩 급등하니까 드디어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실제로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때 해제가 됐는데 이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이랑 송파구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도 보이시죠? 서울 평균이 0.26% 증가한 반면에 강남이랑 송파는 0.9%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균의 3배 정도 가격 급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러니까 오세훈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3월 19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토어제를 재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잠삼대청 중에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14곳 이런 곳들 빼고 다 해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확대해가지고 강남 3구랑 용산까지 해가지고 아파트만 해가지고 총 2200개 단지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우면동이라던가 반포동 토어제로 안 묶여 있었던 지역들까지 이번 기회에 다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다 묶어버린 겁니다. 24일부터 적용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힌다면 마포 성동, 그러니까 마포 성동 강동구까지 해가지고 추가 확대한다고 하고요. 토어제뿐만 아니라 옛날 투기과열지구 아예 다 해제를 했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으로까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게 되면 뭐 거의 3년 만인가요? 22년에 부동산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들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서 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토어제뿐만 아니라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해제하니까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 용산 이촌동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로 주상복합들 이제 오를 타이밍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갭투 차단됐고요. 개포동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이제 막 등기 날 건데 토어제 묶이면서 거래량 또 잠기겠죠.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 단지 저격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개꿀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왜냐면 반포 혼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좀 꼴보기 싫었는데 얘네 반포가 토어제 지정 안 되어 있었는데 얘네만 됐었으니까 너무 억울했다라고 얘기들을 했고요. 노량진 카톡방에서는 상도동 이제 오르겠다라는 분위기였고요. 원베일리는 뭐 시큰둥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토어제 지정 뉴스를 올렸는데 별 관심 없고 무슨 뭐 자전거 사고 파는 얘기하고 뭐 저녁 뭐 먹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워낙에 이제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저 세상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싸워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천상계에 있는 그런 단지들은 이런 거에 무심했다라는 거. 아무튼 이렇게 다시 재지정됨으로써 호가가 2억에서 5억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그 집주인들 그 호가를 엄청나게 내리면서 심지어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5억 낮춘 매물도 나왔고요. 보시면 60억에서 55억, 잠원 동아 1.5억 조정됐고요. 엘스 2억 조정됐고, 파크리오 1억 조정됐고, 대치 SK뷰 2억 조정되고 급격하게 지금 호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정된 이후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하고요. 대충 한 2억 정도 빠진 것 같아요. 해제됐을 때보다. 심지어 원밸리 아까 5억이라고 했는데 9억 낮춘 계약도 체결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진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긴 로열동이라고 하는데 또 로열동 아니다 라는 말도 있어서 어딘지는 실제로 거래 내역 뜨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낮춰서 거래 체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결국 승자는 해제되자마자 빠르게 판단해서 아 여긴 오른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빠르게 실행한 사람들이 승자가 됐습니다. 대치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5억 가까이 상승을 했고 엘스도 4억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이때 빠르게 판단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집값 거의 뭐 3주 만에 4억에서 5억 차익 먹은 거고, 그 다음에 문 닫아버렸죠. 다시 재지정 됐으니까. 조금만 늦게 판단했으면 갭 못 치는 거였어요. 설마 이렇게 빠르게 정책이 바뀔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가 됐고요. 심지어 아벨목성 이런데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토어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1.5억, 2억 올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풍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가 풍선 효과 지금 일어날 것 같다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풍선 효과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2021년 그때 집값 급등기에 투기과열지구 막 계속해서 지정되면서 옆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지정된 곳에 옆에 있는 동네가 풍선 효과로 이렇게 집값이 막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마냥 이런 규제 지역이 지정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다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과감하게 예상해 봅니다. 남들과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어제랑 투가지역,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성격이 다르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가 필수죠. 투기과열지구는 실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양도세 때문에. 실거주 안 하게 되면 뭐 66%인가? 양도세를 그렇게 물게 돼 있어서 어찌됐든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뭐 어쨌든 뭐 필수는 아니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실거주 수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원래 송파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토어제 지정됐다고 성동구에 살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어제 지정됐다 하더라도 다른 구가 풍선 효과로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가 이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왜냐하면 투기 수요가 줄어든 거지 거주 수요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싶었던 수요는 여전한데 투기 수요가 줄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오케이, 거주 수요는 이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는 동의. 그러면 투기 수요가 옮겨갈까? 토호제 해제 후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마포, 성동, 강동으로 이동할까요? 저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이번에 지정하게 된 계기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그러니까 해제 이후에 갭 투자가 61건에서 134건으로 증가했거든요. 강남 3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2배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 강남 3구는 35.2%에서 43.6%로 8% 증가했고요. 서울은 1.5%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37.5%. 이 비율들 잘 보세요, 지금.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집값 급등기 때, 그 2020년에서 21년, 이때 갭 투자 비율이 어땠냐면요. 서울 기준으로 52%였고요. 상위 5개구는 무려 60%가 다 넘었습니다. 은평, 영등포, 뭐 양천 65%였고요. 그럼 강동까지 해가지고 강남 4구는 어땠을까? 무려 72%였습니다. 서울 52%였고요. 어마어마하죠. 강남 4구, 3구는 3구로 줄이면은 뭐 엇비슷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이때 집값 급등기 때 서울 갭투 비율이 52%였고요. 지금 2월달 37%입니다. 그리고 강남 3구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는 뭐 4구지만 72%였고요. 현재는 43%입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차이가? 그러니까 2월 달에 뭐 투기 수요가 엄청 났다라고 하지만 우리 집값 급등기 때 비교하면은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급등기 때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뭐 마포, 성동, 강동으로 빠져나가고 이럴 정도의 지금 분위기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도 그렇고 투기 수요도 그렇고 집값 급등기 때와 비교하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풍선 효과 안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상급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잠잠할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와는 다르게 저는 이런 예상을 꺼내 놓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상반기까지라고 했냐면 부동산 시장은 솔직히 장기 예측은 좀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그 기간 동안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러면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 예측은 힘든데 단기 예측은 그래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까지만 예상을 했고요. 뭐 물론 이것도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참고차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